안녕하세요. 제발 잊지 마. 예, 강사 여익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가 전 시간에는 치매의 다양한 요인들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위험 인자에 대해서, 그죠? 다양한 위험 인자들이 너무나 많죠. 한 90여 가지 정도였는데 제가 한 12가지 정도만 알아봤는데 그걸 잘 관리하면은, 그죠? 사전에 예방하면은 치매로부터 한 35% 정도 이제 더 우리가 충분히 대처할 수 있도록 그 감소 요인이 생긴다는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치매 이제 진행 단계. 그러면 이제 위험 인자로부터 발생이 돼서 이제 치매가 걸리잖아요.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치매가 걸리게 되면 이제 초기의 치매, 그다음에 중기 치매, 말기 각각의 증상들이 틀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초기부터 말기까지 여러 가지 행동 증상들이 다양하게 나타나요. 엄청난 이제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그걸 시기적절하게 어떻게 잘 대처할 수 있는 거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이번에는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보기 전에 이걸 한번 좀 볼게요. 뭐가 보이죠? 딱 볼 때, 처음에 얼른 볼 때. 하얀 것이 이제 천사. 천사가 보이죠. 우리가 어떻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접했느냐, 그리고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냐에 따라서 치매 어르신들을 보는 눈이 정말 고귀하다. 그 다음에 진짜 어머니로서의, 아버지로서의, 그 다음에 스승으로서의, 그 다음에 사회에 나름대로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었던 분으로서의 그 존경 어리는 손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반대로 그냥 뒷방신세니 추한 그렇게 볼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틀리는 생각, 어떻게 보느냐에서 틀리는 거죠. 가지고 있는 강점들을 갖다가 충분히 끌어들이고 또 그걸 갖다가 같이 활용하게 된다면은 지역 사회 내에서도 충분히 같이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이 분명히 확실합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같이 이걸 또 어떻게 잘 대처해 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같이 잘 어우러져 생활할 수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초기 치매. 참 치매 그러면 저도 인지증 그러면 참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데요. 저 그림 보면은 뒤에 뭐가 있죠? 예, 가스불에 이제 냄비가 보글보글 올라가지고 금방 터질 듯한 그런 게 있는 거죠. 치매 어르신들의 초기 증상들이 있잖아요. 방금 한 일에 대해서 뒤돌았으면 내가 뭘 했는지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장기 오래된 기억들은, 옛날 기억들은 나는데 조금 전에 내가 했던 것들을 갖다가 기억을 못하는 거,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는 것이 치매에 대한 초기 증상입니다. 우리가 진압력에 대해서 배웠을 거예요. 진압력이라는 것은 시간에 대한 거, 장소에 대한 거, 사람에 대한 것을 얼마만큼 내가 나와의 관계성을 가지고 잘 인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갖다 파악하는 것인데, 이 초기인 경우는 시간에 대한 거, 오늘 몇 년 몇 월 며칠인지 그걸 갖다가 잘 모르고 헷갈리고 그런 경향들이 다분인 때가 이 초기 치매입니다. 예, 초기 치매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했던 얘기를 갖다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다시 또 질문하고 또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따뜻한 봄철에 부모님을 모시고 치매를 앓고 있는 부모님을 모시고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을 모시고 이제 야외를 나가려고 그러니까 따뜻하게 이제 노란 옷을 갖다가 입히고 싶어요. 그러면은 빨강색, 노란색, 파랑색, 베이지색 다양한 색깔들이 있을 텐데 그걸 노란색을 꼭 입히고 싶으려면은 어떻게 말을 하는 게 좋냐면요. 노란색을 갖다가 맨 나중에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파랑색, 빨강색, 검정색 이걸 다 말을 해버리면 그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노란색깔, 그래, 그걸 입고 이제 가는 이제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어딜 이제 평상시 왔다 갔다 하는 익숙한 장소인 경우는 초기 치매인 경우는 가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때보다도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예. 그리고 이제 낯선 장소인 경우는 가다가 목적지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목적지를 제대로 찾지 못해서 다시 집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이 이제 초기 치매이고요. 약간 이제
건망기죠, 건망기. 건망증 단계가 상당히 심한 그런 단계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약속을 한다든지 한 경우는 기억을 하기보다는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메모를 꼭 해 주어서 그걸 메모지를 보고 이제 행동들을 하고 거기에 따라 약속을 지키고 메모를 통해서 뭘 구입을 한다든지 이제 그걸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죠. 또 무슨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말이 이제 잘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단어가. 추상명사, 명사, 형용사, 뭐 동사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이제 점점 이제 단어들이 소실이 되는데요. 근데 밥 줘, 배고파 이런 것은 이제 안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근데 이제 무슨 말을 하다가도 이제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확실하게 단어가 떠오르지 않으면은 뭐 사과라든지 예를 들어서 볼펜 같은 것도 볼펜 이렇게 펜 달라는 말을 못 하고 거식 있잖아 그거 뭐 이렇게 쓰는 거 그거 이게 뭐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행동으로 보이기도 하려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초기의 일반적인 증상들이 초기 증상입니다. 예. 다음에 이제 중기 증상인데 중강도 증상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요. 저기 보면 이제 셈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돈을 세고 이제 숫자 이제 계산하는 것이 이제 복잡한 것은 단순한 것은 초기 치매 때는 해요. 근데 중기 치매는 좀 복잡한 것은 좀 어려워하는 그런 경향이 좀 심하고요. 그리고 진압력에 대한 이야기 했는데 시간에 대한 것은 초기 때 몇 년 몇 월 며칠인 것은 이제 초기 때 일반적으로 잊어버리는 경향이 많고 그다음에 중기 때는 장소. 내가 있는 현재 이 장소가 어디지? 내가 이 장소지 어디지? 내가 전에 살았던 데가 어디지? 그다음에 내가 살았던 데가 어느 동네였지? 막 이런 걸 갖다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간다 하더라도 제대로 목적지에 가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다가 이제 배회를 하게 되는 거죠. 예, 배회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실종되기도 하고, 이제 그때가 이제 중기치매 때 이제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면은 초기 때는 그래 이해를 해서 뭐 그거 저거라도 이렇게 하는데 중기 때는 말을 갖다 이해를 이해를 제대로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각종 정신행동 증상들이 막 나타날 때가 있대요. 막 누구를 의심한다든지, 누구를 막 질투한다든지, 아니면 폭력을 상다든지, 뭐 폭언을 갖다가 한다든지, 똑같은 행동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또 반복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중기치매이고요. 그리고 또 환각 증상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요. 그리고 환각이라고 하면은 어떤 것들이 많냐면요. 환각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헛것이 보이는 거. 예. 그게 환시라 그러죠. 환시 막 이상한 것들이 뭐 물체가 보인다는 거. 환시. 그리고 또 이제 환청. 막 귀에서 뭐 벌레 우는 소리가 막 들린다고 한다니 막 그렇게 환청. 그다음에 환촉이라는 게 있어요. 뭘까요? 환촉. 몸에 막 뭐가 막 기어다니는 것 같은 거 이런 걸 같은 느끼는 거. 이게 환촉.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도 이제 발생됐다고 하는데 환후. 냄새. 예. 냄새가 이상한 냄새를 못 맡는 거죠, 제대로. 그리고 냄새가 안 나는데도 뭐 어디 기어들서 뭐 김치찌개 끓이는 냄새가 난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환미. 맛. 예. 맛을 갖다 미각을 못 느끼는 경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국을 끓여서 드렸는데 싱겁다 야 그러면서 자꾸 이제 소금을 타고 또 타고 다른 사람이 먹어도 이제 괜찮네 먹을 보니까 굉장히 짠 거예요. 예. 막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 이제 중기치매가 환각 증상들이 보통 한 5가지 정도 이렇게 돼요. 그런 것들이 이제 처음부터 아예 환각 증상가 나타나는 루스 치매 같은 경우는 따로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계절적인 감각이 없어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한 겨울에도 반팔을 입고 있죠. 한 여름에는 이제 뭐 두툼한 옷을 막 입고 옷을 입을 때도 오른쪽으로 입어야 될지 왼쪽으로 입어야 될지 바지 쪽으로 입어야 될지 막 이걸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시각적인 후두엽이라든지 아니면 두정엽이 이쪽이 상실되고 가지고요. 시공간 능력이라든지 어떤 색깔에 대한 구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중기에는 이제 다양한 이런 증상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고요. 어디 배회를 갖다 많이 한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이제 그러다 보면은
화장실이랄지 뭐 침대랄지 이런 것도 제대로 찾지를 못해요. 그럴 때는 그러니까 아마 영화나 드라마를 봤을 때면은 다 아마 써놨을 거예요. 여기는 화장실, 여기는 뭐 침대 뭐 다 이제 다 써놓고 이제 초기 때도 이제 양념류 같은 거 이제 쭉 이제 막 써놓고 이제 그런 것들도 보게 되는데 그렇게 다 메모를 해놔야 돼요. 해놔야지 그렇게 해서나마 이제 또 찾아다니고 또 이제 찾을 수 있고 하면서 일상생활을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꼭 도움이 있어야지만이 가능한 것이 이제 중기치매입니다. 예, 자 이제 말기예요, 말기. 말기는 아유 한숨부터 나가는데요. 예, 제가 참 그래서 이게 이 부분에 와서는 저도 좀 말하기가 좀 그런 부분이 생기기도 하죠. 자, 진압력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에 대한 것은 초기, 그 다음에 장소에 대한 것은 중기, 말기는 사람에 대한 거야. 내가 누구인지, 가족이 누구인지, 예, 잘 못 알아보고 이제 그렇게 해서 참 어려운. 그래서 이제 가장 제일 무서운 질환이 그거래요. 이것 때문에. 다른 것은 어디 아프고 저기 하는 것은 내가 참고 그렇게 해도 좀 이해가 가는데 배우자들 못 알아보고 내가 누군지도 못 알아보는 그런 것 때문에 가장 무서운 질환 중에 하나가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각종 정신 행동 증상이 이제 굉장히 왕성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이제 몸에 이제 여러 가지 후유증들이 나타남으로 인해 가지고 와상 상태 이렇게 누워 있는 경향들이 많이 있고요. 의미 있는 판단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예 못 하는 거죠. 중기 치매 때 무슨 말을 했으면은 예, 이렇게라도 대꾸라도 하는데 말기 때는 아예 예, 대꾸 자체도 못 하고요. 모든 근육이 이게 굳어지고 보행 장애도 나타나고 그다음에 이제 낙상의 위험도 생기기도 하고 대소변, 뭐 실금, 욕창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돼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예, 그런 경우가 이제 말기 치매입니다. 예. 자, 그러면은 다양한 우리가 초기부터 중기 말기 때 다양한 증상들이 이렇게 쭉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증상들이 그럼 어떻게 그걸 다 대처를 갖다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제일 좋을 것인가에 대한 것을 같이 한번 논의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럼 정신행동 증상을 그럼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가장 제일 중요한 것은요. 이게 정신행동 증상들이 이게 정말 문제가 되는 증상인가? 문제가 되는 증상이라면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문제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케어하는 사람한테 문제가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판단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원인을 보는 거. 원인이 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을 것인가에 대한 원인 분석이 가장 제일 중요합니다. 모든 행동에는 대부분 다 원인이 있어요. 예. 그 원인이라는 것이 이제 뭐 신체적인 불편함 때문에 원인이 나타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통증이라든지 목마름, 뭐 배고픔 이런 것들이죠. 예. 그다음에 이제 심리 정서적인 거, 심심한다든지 뭐 울적하다, 뭐 또 이제 고립돼 있다든지 아니면 나를 갖다가 따로 따돌림을 했다든지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또 환경적인 어떤 불편함, 있는 장소가 상당히 예, 불편해. 그리고 이제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케어하는 사람이 자꾸 바뀌어. 예, 예. 그러면 이제 불안하죠. 예,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이제 정신행동 증상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원인들에 대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갖다 신체적인 것, 정신적인 것, 그 다음에 이렇게 주변 환경적인 것들을 잘 보는 것이 중요한 거죠. 실질적으로 돌보는 사람들이 어떤 부적절한 행동을 하게 되면 있잖아요. 정신행동 증상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돌보는 사람이 오히려 불안해하거나 아니면은 그때그때마다 의사를 전달하는 데서 제대로 의사 전달을 못하고 예, 그렇게 한다든지 그러면 상대방은 케어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헷갈리는 거예요. 나도 지금 내 자신도 헷갈리는데 이제 더 헷갈리는 게 판단이 안 돼 버리니까. 예, 예. 그리고 이제 케어하는 사람 입장이 뭐 무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화를 낸다든지, 예. 그러면 이제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죠? 인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인간적인 어떤 존중감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것들을 무시당하게 되면 상당히 안 좋은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근데 생활 속에서 이런 작은 변화들이 나타나는 것이 그 원인들이 무엇인가를 캐치를 해가지고
정신행동 증상들을 갖다 대처해야 되는 것이 가장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치매 어르신들한테는 가장 제일 중요한 게 이렇게 같이 공감하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소위 이제 잘 눈높이에 맞춰서 행동을 해줘야 되는 것이 가장 제일 중요해요. 좀 더 이제 행동 증상들에 대한 다양한 대처법에 대해서 나눌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내 물건을 도둑 맞았어요. 그리고 이제 내 물건을 갖다 잃어버렸어. 어디에 뒀는지도 몰라.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치매 어르신들이 그냥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것이 가장 제일 중요해요. 그냥 공감하는 거예요. 도둑 맞았을 수도 있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그러면서 이제 그래요. 그러면서 도둑 맞은 물건이 무엇인가 또 여쭤보고 그러느냐고 그리고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자고 이렇게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근데 이분들이 통상적으로 보면은 애지중지한 것들이 꼭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것을 또 이제 잃어버렸다고 하는 경향들이 많고요. 그리고 숨겨놔요. 도둑 맞은 게 숨겨놔. 그리고 근데 이제 몇 번 이게 거듭는 되풀이 되면은 숨겨놓은 장소가 또 일정해. 일정해요. 물론 이제 틀린 데도 있지만은 일정한 경향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도둑 맞았다고 할 때 아무나 막 도둑 맞았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누군가의 억하심정 감정이 전에부터 있었던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꼭 그분이 와가지고 뭐 케어를 할 때면 꼭 뭐가 없어졌다고 한다든지 이제 그런 경향들이 또 있기도 하고 그래요. 그럼 같이 찾아서 물건을 찾잖아요. 찾으면은 이 물건 맞으시죠? 그러면서 이제 박스 같은 거 보관함 같은데 이제 그걸 갖다가 꼭 마련을 해가지고 거기다 꼭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요. 꼭 여기다 놓고 더 이상 잊지 말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꺼내가지고 또 이제 다른 데 놓기도 하고 그래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은 정말 못 찾을 때도 있어요. 못 찾을 때 있으면 어떤 물건이 잊어버리는지는 알아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한 2개, 3개 있잖아요. 똑같은 물건들을 미리서 보관을 해놨다가 그걸 찾았다고 이렇게 해서 거기 안심을 시켜주고 같이 공감하고 가장 제일 중요한 것은 나를 소외시키고 나를 외롭게 만들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자꾸 이제 뭘 잃어버렸다 그러고 도둑 맞았다고 하고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다고 하면 오잖아요. 와가지고 뭔가를 그때 옆에서 같이 해주잖아요. 그럼 누군가가 내 옆에 누군가 있으니까 안심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이런 행동들을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 치매 어르신들이 목욕을 안 하려고 해요. 왜 목욕을 안 하는 경향이 어떤 경우에 목욕을 안 할까요? 씻는 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씻는 거 싫어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 어렸을 때 막 우리 이제 씻으면은 눈에 따갑잖아요. 비눗물 같은 게 들어가면 이제 그것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제 왜냐하면 지금 이제 정상적인 우리 일반인 경우는 눈을 감고 이렇게 씻으니까 괜찮은데 꼬맹이들 같으라지 어린애들 있잖아요. 또 어르신들 이제 치매 어르신들은 눈을 안 감거든요. 그러니까 눈을 떠버린단 말이에요. 어린애들도 아기들 이제 눈 떠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감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또 싫어하는 경우. 그럴 경우는 이제 의화용 샴푸, 의화용 비누를 갖다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겠죠. 그렇죠. 이제 그걸 캡을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몸의 관절이나 이런 것이 안 좋아가지고 목욕시키면은 막 쓰리고 막 아픈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이라 하더라도 약을 먹고 난 다음에 한두 시간 정도 지나면 이제 약이 이제 기능을 하니까 그때 씻으면 괜찮은데 이제 깜빡 이제 모르고 이제 오후에 이제 씻다든지 그러면은 이제 씻다가 이제 막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씻을 때 되면은 일반적으로 기분이 좋을 때 아무래도 시켜주는 것이 좋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오후에는 이제 스트레스나 이런 막 신경등 여러 가지 소란스러운 것들랄지 여러 가지 막 혼란스러운 것들이 있어서 오후에는 피곤해요.
그러니까 오전에 가급적이 목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목욕하는 장소는 매트 있잖아요. 매트가 미끄럼 방지 매트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인식을 시켜주는 게 중요해요. 여기 때문에 낙상이 있었던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또 목욕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이게 절대 안 미끄러진다고 이렇게 해서 알려주면서, 여기 괜찮다고. 그리고 목욕의 장소에 대한 부분들을 확실하게 인식해주고, 그리고 또 어떤 조명이라든지 이러한 거, 그 다음에 또 온도, 또 이제 물이 너무 뜨겁거나 물이 차가우거나 이러면 또 안 됩니까? 우리 어린애들 있잖아요. 갓난아이들 이제 목욕시키듯이 우리가 하기 전에 미리서 사전 다 온도, 물 온도랄지 다 주변 여건 다 형성해서 다 하잖아요. 예, 그거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런 식으로 잘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는데 또 하나 이제 뭐가 있느냐면 이제 수치심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여성들끼리 하면 또 남성들끼리 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 그럴 때는 혼자 가지고 있는 잔존 능력들이 있어요. 그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뒤에서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하나입니다. 의외로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이제 정신행동 증상들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를 공감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의 자존심을 갖다 건드리지 않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갖다 항상 염두에 두고 케어를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집에 어르신들이 이제 집을 나가거나 집 밖을 갖다 배회할 경우에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참 문제죠. 가끔 신문지상에 있어서 실종 어르신들 많이 그저 막 배회하다가 결국 이제 찾질 못해서 결국 이제 또 안 좋은 그런 경향도 있기도 하는데, 치매 어르신들이 자꾸 이제 밖으로 나가려고 하고 배회하려고 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왜 그럴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답답해서. 지루해가지고. 답답하고 우울하고 막 고립돼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뛰쳐나오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집을 나가는 거예요. 막 배회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경우도 이제. 그리고 이제 어떤 긴장감이라든지 아니면 배고픔, 막 이제 불면증, 수면장애, 또 약물에 대한 부작용 이런 것들 때문에도 배회하는 경향들이 있고요. 또 이제 직업의식 때문에 또 배회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 정말 그래요. 이제 자꾸 이제 거기 제가 요양원에서도 이제 이 어르신들을 케어하는 걸 요양보호 선생님들 통해서도 이렇게 듣고 그러면은 우편 배달부이셨대요. 그러면서 시간대 되면 있잖아. 막 돌아다니고 방마다 있잖아요. 이렇게 다 챙겨요. 돌아다니면서 그 일정 시간 되면 그 집에 갔다가 또 돌아다니기도 하시고, 자기도 모르게 이제 무의식 가운데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럴 경우는 그분들이 하지 마라 그러면 오히려 강박 증상들이 나타나게 안 되니까요. 뒤에서 이제 위험하지 않게끔만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겠죠.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이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했고요. 문제는 그런 배회하고 집을 나가려고 하는 경우는 나름대로 욕구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무엇을 하고자 하는 욕구, 뭘 활동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 욕구가 무엇인지, 아까 이제 신체적인 거, 정신적인 거, 환경적인 거 이런 것들도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그런 욕구가 무엇인지 파악을 할 것이 이제 편안하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그렇게 문단속을 다른들 철저히 잘 해야 되겠죠. 항상 360을 같이 24시간 있을 수는 없으니까 문단속도 잘 해야 되겠고, 그리고 또 이런 실종에 대비해가지고 배에 따른 실종에 대비해가지고 안전장치를 해올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배회하는 치매 실종자들을 위한 우리 인식표라든지 그리고 목걸이 이제 목걸이로 해주면 안 되고요. 목걸이를 해주면 이제 뜯어 팔버려요. 인식표를 하더라도 인식표에 이름, 보통 전화번호, 주소 이렇게 쓰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또 가족들, 관계자들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하는데 쓰는 걸 해가지고 목걸이를 이렇게 놔두고 되면 그냥 뜯어버려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써놓고 이제 안쪽 호주머니 쪽에 이렇게 둔다든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경찰이나 이제 누가 실종돼서 찾을 때 뒤져보거든요. 그럼 이제 당연히 이제 거기에 있다는 것을 갖다가 알 수 있기 때문에 보이는 쪽에 하면 안 되죠. 근데 팔찌 같은 것은 괜찮죠. 팔찌 같은 경우 마음대로 풀지 못하니까 이런 것은 괜찮은데, 그리고 이제 GPS
GPS 대감지기를 착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경찰청에 치매 있잖아요. 사전에 지문 인식을 갖다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예, 그런 것도 이제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치매라는 것이 결코 뭐 추한 것이 지금은 아니니까 주위의 분들한테 이렇게 알려주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보면은 잘 이제 동행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이렇게 모시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집으로 또 금방 모시기도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의 어떤 안전장치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다음에 치매 환자가 밤에 이제 가족을 잡고 힘들어요. 보통 그렇게 하루 종일 케어를 했는데 좀 단잠 좀 잘라 그러면은 애야 누구야 이렇게 자꾸 부르면은 다시 또 무슨 일이 또 있으시나 해가지고 가보면 별것도 아닌데 어찌됐든 깨우면 가봐야 되잖아요. 케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잠들기 전에 화장실 가는 거 그죠? 잘 체크 다 해야 되겠죠. 그 30분 전에 마시는 거 카페인이랄지 아까 그런 거 각성제 있는 분들은 가급적 안 마시게 하시는 것이 이제 중요하죠. 근데 너무 한 몇 시간 한 서너 시간 전부터 음료를 음료를 갖다가 못하게 하게 되면 나중에 갈증이 나가지고요 오히려 또 찾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잘 적당하게 잘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또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은 내일 할 일을 갖다가 미리서 말하지 말아야 돼요. 내일 병원에 간다. 아니면 내일 야외를 간다. 아니면 며느리네 집을 간다. 아니면 손주네 집을 간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버리면은요, 그게 자꾸 기억이 나가지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못 자. 우리 어렸을 때 소풍 가고 막 어디 누구 할머니 집에 가고 이제 그렇게 되면 자꾸 그 기억을 해가지고 막 설레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것이 그 감정이 그대로 살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미리서 예약을 하지 말아야 돼요. 실은 저희 어머니나 이제 장모님한테도 이번에 또 이제 명절 되니까 산소를 가잖아요. 산소 갔는데도 며칠날 간단 말을 미리서 말 안 해요. 미리서 말 안 하고 바로 전날 얘기해요. 미리서 말하면은 또 이제 거기 갈 때 또 바득바득 주문 또 만들기도 하고 막 그렇기도 하고 또 이제 하여튼 그래요. 그러셔가지고 하여튼 안 해요. 그렇게 이제 하여튼 그거하고 약간 틀린 부분도 있긴 한데 그래서 이제 수면 패턴은 가급적이면 제대로 패턴을 갖다가 딱 정해가지고 그 시간대에 꼭 주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제일 중요하겠고요. 수면의 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갖다가 수없이 그 말씀을 드렸었죠. 그게 중요하겠고요. 자, 치매 환자가 이제 공격적인 언어, 이제 폭언을 갖다가 어쩔 때는 폭력도 행사하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막 악담을 한다든지, 막 큰 소리로 얘기를 한다든지, 막 협박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 근데 이런 경우는 왜 이런 경우가 왜 하느냐면요. 좌절감을 느끼겠을 때,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걸 못하게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지루하고, 어때 또 이제 통증이 있어요. 어디가 막 아파요. 그럴 때는 이제 도저히 참을 수 없으니까 그냥 소리 지르는 거죠. 뭔가를 갖다가 해야 되는데 하지는 못하는 어떤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를 갖다가 못하게 하는 것. 또 몸에 이제 질환이 생겨서 그런 경우. 그렇다 하더라도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갖다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논쟁하지 말아야 됩니다. 논쟁해가지고 이길 수 없어요. 절대 못 이깁니다. 논쟁하면 결국은 자기가 지쳐가지고요. 더 악화돼요. 악화되니까 논쟁하지 말고 같이 안아주고 충분히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 다 이해해주고 그러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정말 잘해드리겠다고 항상 같이 있겠다고 안심시켜주고 하는 것들이 이게 분노의 요인들이 무엇인가를 알고 거기에 적절하게 이렇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제일 중요해요. 환경들도 중요해요. 소음이 많이 나는 지역이라든지요. 그 다음에 사람이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이제, 안 좋은 소리를 하는 그런 경향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장 제일 중요한 것은, 그분의 감정을 갖다가 감정을 잘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대처를 하고, 격려를 하고, 경청 같은 거나 격려를 갖다 하고, 또 칭찬들을
이제 많이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걸 갖다가 해소시킬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게 그렇게 해도 이게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가끔 종종 있어요. 그럴 때는 이분이 정말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갖다 그런 것을 뭐 이제 준다든지 아니면 그런 쪽으로 유도하게 되면 순간 그쪽 때문에 그거 좋아하는 그것 때문에 이제 그 행동을 망각하고 자기가 하는 행동을 잊어버리는 경향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해소시킬 수도 있고요. 뭘 갖다 요구하고 하는 것들도 뭐 이렇게 해라 저거 하는 것들도 한 가지 정도는 한두 가지 정도는 이렇게 시키는데 막 두 가지 세 가지 막 여러 가지 과도하게 요구되면은 자기가 불안해 가지고 또 이제 화를 내기도 하고 공격적인 어떤 행동들을 하게 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도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대처를 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같은 질문을 갖다 반복하는 경우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똑같은 말을 똑같이 계속해요. 그럼 거기에 대한 답변을 계속 해줘야 되잖아요.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이 치매 어르신은 참 말하시는 것도 끝이 없어요. 계속 똑같은 말을 계속해요. 하면 질문하면 그걸 갖다 어떻게 해요? 답을 해줘야 되는데 답 안 하면 또 이제 고함을 지르고 이제 막 그렇단 말이죠. 그럴 때는 방법이 있어요. 색인 카드를 갖다 만들어 놓고 똑같은 말을 하는 거, 질문하는 것이 패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을 갖다 정해가지고 내가 그럼 말하는 대신 이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면은, 이걸 보여주면은 그분들도 이제 뭐라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무슨 약속 같은 거 할 때도 꼭 이제 메모리를 적어주고 거기다 게시판에 이렇게 딱 붙여놓으면은 다시 또 질문 안 하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죠. 우리 몇 년 몇 월 며칠인지 모르는 경향이 수없이 많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경우는 달력을 갖다가 이렇게 1일부터 30일까지 전체적으로 있는 달력 말고요. 한 장씩 찍는 거, 일력. 인력을 갖다가 해놓는 것이 가장 제일 좋고, 이제 그게 이제 어려우면은 이제 주간력이라 해가지고 달력 중에서도 일주일별을 그 체크해 이렇게 표시해 놓는 게 있어요. 그죠? 내리고 이렇게. 이번 주에 해당되는 거. 이제 그걸 가지고 이번 주에 며칠이에요? 이번 주 중에서 셋째 칸에 오늘 며칠이에요? 이렇게 이제 오히려 물어보고 기억력을 되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 해서 자꾸 이제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걸 갖다가 해소시킬 수 있어. 그리고 이제 케어하는 입장도 에너지가 덜 소모가 되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도 왜 그러냐, 왜 반복한 질문을 갖다 반복하게 되는 원인이 일반적으로 왜 그러냐면은 주변 상황들을 갖다가 잘 파악을 못하고 이 불안감 때문에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인이 가장 제일 중요한 거죠. 아무래도 이제 불안이라든지 또 나한테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하는 거랄지 일부러 그런 경우도 있고요. 알면서도 물어보는 경향도 있고요. 정말 몰라서 물어보는 경향도 있지만은 알면서도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이라든지 서로를 갖다가 같이 함께 늘 있다는 그런 것들을 갖다 느껴가면서 이렇게 같이 함께 하면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치매 환자가 오히려 걱정근심이 이제 많은 경우가 있어요. 오히려 내가 근심을 해야 되는데 어르신이 걱정 근심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왜 그러냐면은 어떤 경우에 이제 그런 경우가 많냐면은 자기 안정감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제 주로 많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욕구 충족을 갖다가 제대로 이제 못했을 경우에 그런 분들한테는 자꾸 칭찬해 줘야 돼요. 격려를 해주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빨래를 개는 거 있잖아요. 수건 같은 거 간단한 거 수건을 갖다 개는 거 이게 내가 네모나게 이렇게 딱 개는 걸 같이 하도록 해가지고 같이 하면은 이제 그래도 이제 억눌하게 개잖아요. 그래도 너무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맛있는 좋아하시는 간식도 주면서 그렇게 하면은 또 개기도 하고 이제 벌써 같이 개는데 내가 개게 그러면서 뺏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어쩔 때는 다시 풀고 다시 또 이제 개기도 하고 애들하고 똑같아요. 애들한테 칭찬하고 격려해주면은 또 열심히 더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그렇게
그런 그 격려를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안정감이라든지 그리고 주변의 어떤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없애주는 거죠. 불안감으로부터 없애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손을 잡고 껴안아주고 이제 허공해주고 예, 사랑의 호르몬을 갖다가 듬뿍듬뿍 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감정을 갖다가 잘 읽고 그때그때마다 포용하는 것이 중요하죠. 예. 그 감정을 볼 때 이런 감정표를 왜냐하면은 무표정인 경향이 많거든요. 중기 정도 이상일 때는요, 기분이 좋은지, 지금이 모양이 뭐 슬픈 건지 표정을 갖다가 보고 알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런 감정표를 갖다 만들어 놔가지고, 지금 이 상태인가, 저 상태인가, 이게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예, 감정표를 갖다 예시를 보고 그 상황을 갖다가 판단해서, 그때그때만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다음에, 식사를 거부할 경우 밥을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근데 밥을 안 먹는 경우는 보통 왜 그럴 것 같아요? 약물 때문에 그런 경향이 많고요. 예, 치매 약이 도네페지라든지 메만틴 같은 것들이 좀 그런 게 식욕을 떨어뜨리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환경이 바뀐 경우, 근데 이제 치아에 또 이제 문제가 있는 경우, 예,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럴 경우는 이제 그런 상황을 잘 봐서 우리가 이제 뭐 다져진 고기라든지 두부라든지 뭐 생선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드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죽 같은 거 끓여서 이렇게 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익숙한 공간에서 이렇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겠죠. 근데 식사를 방금 먹었는데 또 달라고 이제 계속 달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예, 금방 잊어버리고, 예, 그런 경우도 있어요. 반대로. 안 먹으려고 하는 게 계속 달라고 하는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는 식사를 이제 조금씩 있잖아요. 이렇게 나눠서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식탁을 갖다가 안 치워요. 식판을 안 치워요. 예, 예. 방금 전에 이거 드셨지 않느냐고. 여기 있는 거 드신 게 증거가 여기 있지 않느냐고. 예,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중간중간에 간식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때그때마다 상황을 파악을 잘 하셔가지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참 다양한 여러 가지가 있죠. 다 실금 문제입니다. 참, 예, 실금 문제인데 참 기적이,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실금을 할 때는 가장 제일 중요한 것은요, 옷을 벗고 입히고 하는데 편안한 옷을, 예, 뭐 고무줄 바지랄지, 아니면 찍찍이 그런 바지,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화장실 표지판 같은 거 잘 체크를 해놓고, 그리고 수면 화장실 가는 패턴을 갖다가 이게 체크를 해가지고 이렇게 몇 시간마다 가시는지, 2시간마다 가는지, 3시간 가는지, 이걸 일정표를 먹고 난 다음에 실금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냥 이게 오게 되니까 그게 맞춰서 이렇게 화장실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갔을 때 바로 이제 볼일을 보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도 있어요. 그러면 5분 정도나 이렇게 기다리는 것은 괜찮아요. 근데 너무 오래 기다리는 것은 안 좋으니까, 그러면 이제 나오시게 하고 난 다음에 한 30분이나 1시간 후에 다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수도꼭지 물을 있잖아요. 이렇게 쑥 틀어놓으면은 또 이제, 예, 볼일을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이제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용하실 수도 있고. 근데 정말 기억을 해야 돼요. 어떤 기억을 해야 되냐면 실금하는 걸 비밀로 해줘요. 자존심을, 그렇잖아요. 막 싸우고 그러면, 그리고 청결하게 잘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옷을 갈아입힐 때는 꼭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환각 증상, 망상. 아까 환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드렸었죠. 망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피해망상, 도둑망상, 이제 질투망상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런 망상들을 갖다 대처하는 방법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가져야 할 죄인 중에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낮과 밤이 바뀌고 또 저녁 때 밤에면 또 이제 그런 경향들이 많고 그렇게 되는데, 그걸 갖다가 잘 내가 항상 같이 있다. 그리고 결코 떠나지 않는다. 그리고 소외되지 않게 해준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디 이제 어르신을 데리고 모시고 야외를 놀러 갔어요. 야외를 놀러 가는데 새로운 테마파크가 생겨가지고
거기를 가면은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가는 일행들이 여기 너무 좋다. 여기 새로 생겼다. 그러면 자기네들끼리만 알아요. 어르신들은 몰라요. 여기가 뭐가 뭔지 기존에 있었던 곳이 아니기 때문에 뭐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나를 갖다가 왕따시킨 것처럼 보는 거예요. 그럼 소외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질투가 나기도 하고, 피해망상이 생기고, 이제 그런 생기는 거죠. 그런데 갔던 곳을 갖다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거죠. 제 집에 가고 싶어 하는 입소자한테는 뭐가 이제 중요하냐면은, 누구나 다 이제 새로운 환경이 바뀌게 되면은 집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갈 수밖에 없는데, 그 바뀐 환경에 대해서 충분하게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환경이 이런 상황일 수밖에 없다는 것 갖다가 알고 그 감정을 갖다 충분히 수용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해주는 것이 중요한데, 딱 한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일 누가 오신다, 내일 집에 모셔다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거짓말하게 되면요, 그분들은 안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것은 절대 주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정신행동 증상에 대해서 다양하게 쭉 수없이 많은데 한 10시간은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간상 관계상 이 정도로 마치게 하고요. 우리가 이제 인지 기능 또 강화하는 법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인지 기능에 대한 강화하는 법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다른 부분들은 이제 다 넘어갈 수 있도록 하고요. 시간이 없어서 이제 언어력을 가지고 같이 학습을 하는 방법을 갖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감정을 갖다 표현하고, 자기 감정을 갖다 나타내고, 직접 사용하고, 그저 표현하는 것인지 그런 이제 능력들을 말하게 되는데, 이런 거예요. 굉장히 단순해요. 그렇게 우리가 심오하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자음과 모음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합쳐서 직접 말로 해보고 또 써보기도 해보고 하는 거예요. 자음에는 기역, 니은, 디귿, 늘, 미음까지 있고, 모음에는 아, 그 다음에 오, 우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하나 대상자분들하고 직접 소리내서 읽게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직접 써보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더 들어볼게요. 비읍, 시옷, 이응, 지읒, 치읒 이때, 그 다음에 모음인 경우는 아, 예, 야, 이럴 때 발음하는 것들이 점점 이제 어려워질 수도 있기도 하긴 하는데, 이렇게 자음하고 모음하고 합쳐서 자꾸 되풀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거증이라든지 실어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도움이 되는 거죠. 강화시켜주고 그걸 갖다가 이제 계속 보존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다 이제 끝말잇기예요. 우리 많이 해봤었어요, 그죠? 예능 프로에서도 이제 가끔 하기도 하고 다양하기도 하고 하긴 하는데, 이 한 줄을 다 채우면 이제 마지막 낱말을 갖다 이제 끝말을 잇고 다시 또 이제 왼쪽부터 다시 시작하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복숭아 그러면은, 여기는 제가 이제 미리서 쭉 설명을 해놨는데, 복숭아 그러면 아저씨, 그 다음에 시감자, 자전거, 그 다음에 자전거를 가지고 또 거머리, 리어카, 카메라. 나름대로 어르신은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한참 또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걸 이제 왜 그걸 모르냐고 그렇게 핀잔을 분다든지 절대 안 되고 기다려주고요. 그러면서 좀 더는 이제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5가지 카테고리 안에서 했을 경우는, 그래서 5분이 걸렸다면 다음은 4분, 3분 좀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표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또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음에 이제 이런 표현 안에서 신문지 같은 걸 가지고도 할 수도 있기도 해요. 이런 표를 만들어 가지고 찾아보는 거예요, 직접. 그래서 코뿔소 그러면 맨 윗칸에 있죠, 코뿔소. 그 다음에 코알라 하면 왼쪽으로 있죠, 코알라. 그 다음에 거북이는 어디가 있죠? 맨 오른쪽에 있죠. 거북이 있고, 그 다음에 다람쥐는 어디 있죠? 밑에서 2번째 다람쥐가 있고, 그 다음에 병아리. 이런 식으로도 이제 해놓고, 근데 신문이나 이런 걸 해서 오래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여기저기서 이렇게 찾아보기도 하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낱말 찾기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언어력을 갖다 표현하고 유지하고 강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인지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 치매의 여러 가지 다양한 정신행동 증상들이 수없이 많은데 한 12가지 정도 그렇게 해서 이제 증상들에 대해서 시간이 없어서 이제 같이 나눠봤고요. 대처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그리고 언어력의 학습, 인지 기능을 갖다 강화시키는 언어력에 대해서 같이 또 나눠봤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치매에 대한 어떤 다양한 증상들도 있지만은 가장 제일 중요한 것은 그분들을 갖다가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그죠? 인정해주고, 자존감을 살려주고 하는 것이 가장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늘 기억하면서 치매 어르신들을 대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